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용역이 진행 중인 곳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장 공사가 시작되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데요. 대놓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 호남 제1문 내거리부터 상리로까지 이어지는 3.4km 구간입니다. 전주시는 폭 35m인 이 구간을 50m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6억 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용역이 끝나고 예산이 확보되면 5년 안에는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보통 5년을 주기로 잡고 있죠. 사업기간을. 용역기간은 1년 잡고 공사기간은 보통 5년 잡고 그러죠. 그런데 전주시의 다른 팀에서는 이곳을 포함한 4.8km 구간에 8억여 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되면 없어질 게 뻔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8억? 연장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확장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확장에 지장이 없도록. 게다가 이 구간은 자전거 통행량이 많지 않아 한참 뒤에 전용 도로를 추진해도 되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자 자전거 다올마당의 한 위원이 전용도로 계획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결국 다올마당에서 사퇴했습니다. 여타의 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까는 게 100년을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최초로 자전거 전담 부서를 만들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 수억 원의 예산 낭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성과라도 내겠다는 몸부림은 아닌지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시 가축분유 처리장이 10수억 원짜리 핵심 설비를 돌리지 않고도 방류수 수질은 적합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고가의 시설을 설치해서 예산만 낭비한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익산시 왕궁면의 가축분유 처리장. 이곳에선 5년째 분유를 분해해 액비를 만드는 1차 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한 건 14억짜리 시설을 놀리면서도 방류수 수질은 별 문제 없이 기준치 이내로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적합 판정이 나올 정도로 사부제를 운영하지 않았어도 그렇다면 처음 설계했을 때 당시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설계 당시 왜 이게 들어갔는지 사부조가. 이 설비는 2012년 분유 처리장을 지을 때 익산시의 요구로 설치됐습니다. 퇴비를 액비로 재활용하자는 취지였지만 위탁업체가 설비를 가동했던 처음 2년 동안에도 액비를 내보낸 적은 전혀 없습니다. 가져가는 사람도 없는데 자꾸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환원시켜서 다시 수출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국가적으로나 저희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익산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수요를 찾거나 반출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는 굳이 액비로 빼려는 의도가 없었죠. 설비는 액비 설비가 돼 있었는데 그것이 약품 의기시설을 대체한 설비잖아요. 대체한 설비면서 액비를 만들 수 있는. 더욱이 고온에서 분유를 분해시키다 보니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도 골칫거리입니다. 익산의 가장 큰 난제가 악취 문제인 상황. 익산시가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효율성도 낮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장비를 설치해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일반 양배추의 3분의 1 크기인 꼬마 양배추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에서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데 벼를 대체하는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벼농사를 지었던 군산 대하들녘에서 양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일반 양배추 크기의 3분의 1인 꼬마 양배추는 비타민 함량과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기존 양배추하고 달리 질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으로 드실 수 있고 또 뒷맛이 달짝지근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과 대만에 38톤을 수출했는데 올해는 주문량이 12배, 595톤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대만에서는 당도가 높은 양배추를 좋아하는데 올해는 인기가 좋아서 수출 물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벼를 재배할 때보다 수익도 크게 늘었습니다. 군산 소형 양배추는 1년에 2번 생산할 수 있고 일반 쌀농사보다 2~3배 정도의 그 수익률이 있어 농가들에 많은 도움이. 군산시는 꼬마 양배추를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현재 20헥타르인 재배 면적을 2023년까지 80헥타르로 늘릴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귀농인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은 고창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계를 맞대고 있는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은 공동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고창군에 정착한 귀농인은 189명.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고창군은 귀농기촌 멘토단과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특화된 귀농기촌 정책을 펴 귀농인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사이좋게 살아가는 고창의 매력을 최대한 늘려서 귀농기촌 1번지 사람이 돌아오는 고창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올해 제1차 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시군은 이번 회의에서 읍면동 자매교련과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 금강하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 등 3개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시와 상생협력 업무 협약식을 가진 남원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상생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와 서울시는 청소년 문화와 예술 공연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연계한 일자리를 만드는 등 11개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두 지역의 지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활용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갖고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사계절 찾아오는 정읍 만들기와 미래인재 육성 등을 통해 정읍을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도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난해 말 현재 1290kW로 5년 전 340kW에서 3.8배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는 발전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시군의 허가 권한을 10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전라도와 14개 시군이 내년부터 한 해 60만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논이나 밭농사를 짓는 농가로 10만 2천여 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도와 시군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60만 원의 절반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산하 13개 공공기관이 하반기에 198명을 채용합니다. 기관별로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간호직으로 131명을 채용하고 전북개발공사와 생물산업진흥원이 각각 8명, 자동차융합기술원이 6명,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3명 등을 선발합니다. 기관별 채용 계획과 인원은 전라도와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아동 빈곤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을 앞둔 미혼모나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 빈곤 가구가 정부의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빠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이 7월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제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국선대리인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상으로 선임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갖춰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주 5인 위원회와 4050 특별위원회를 끝으로 14개 부문별 위원회 정비를 모두 마쳤으며
민주평화당은 완주 지역의 중소기업과 수박농가를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며 현장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은 상산고 토론회와 총선 필승 도당 핵심 당원 연수를 잇따라 개최했고 정의당도 전국 동시당직 선거를 통해 막바지 총선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5시쯤 익산시 서감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105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3,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았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전북 전역에서 오후까지 가끔씩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그 뒤로는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